메가시대 이경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부가 신에너지 정책을 금년 1월달에 발표했는데요. 거기에서 보는 미래 사업계의 유레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는 올해 1월달에 2018년 에너지 관련한 새로운 투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신기후체제 대응, 좀 뭐 하시죠?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사회적 이슈가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석탄 또는 원자력 이런 중심에서 신재생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투자를 확대했다. 자, 여기서 신재생에너지는 뭘까요? 풍력, 수력 이런 거가 되겠죠. 태양열 이런 것들이 신에너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2017년에 1조 4천억의 투자 비용에서 2018년에는 1조 6천억으로 증대를 해서 이 분야를 집중해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촌의 태양광을 해서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그리드, 발전 단가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에너지 사업을 더욱 진흥화시키고 고도화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사실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사업계가 있을까요? 또 외국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가 또 새로 시작하고 있을까? 이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신기후 체제라는 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후 체제는요, 우리 유명하신 분 있죠? 반기문 총장. 반기문 총장이 사무총장이 유엔에 계실 때 2017년에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맺었어요. 이건 뭐냐면 2020년부터 새로운 기후 관리 체계로 변신하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핵심 목표는 저탄소 청정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서 화석 원료 기반의 경제를 탈피하자는 거예요. 화석 원료 뭐예요?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겠다. 이건 왜 이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1차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 3차 산업혁명이 끝날 때까지 230년 동안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여러 가지 기상 이변도 있고 또 뭐 여러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화석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얼마나 높아졌을까요? 0.8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0.8도 그러면 수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겠을 텐데 이것이 진행돼서 2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도가 되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의 20%가 멸종을 합니다. 3도가 넘으면 인간도 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36.5도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2도가 높아지면 39도가 되면 어떻습니까? 고열에 시달리잖아요. 마찬가지 현상이 지구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변신해야 된다라는 게 신기후 체제인데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걸 먼저 살펴보고 사업 계획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 현황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자생해서 쓰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 97%를 해외에서 수입해요. 그런데 그 중에 66%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탄, 석유가 거의 우리나라에서 쓰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 다시 말하면 풍력과 수력 이런 부분의 에너지는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원자력이 13%예요. 근데 원자력 부분은 우리가 더 확산할 수 없다는 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에 불과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은 비율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대응 불량국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자,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대부분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는 기후 대응 지수에서 58개국 중에 54위.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23단계나 하락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에 신규 협정이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5년쯤 지나면 남들은 절감하고 있는데 청정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그걸 안 쓰는 회사들은 지구를 더럽히는 분담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분담금을 계산해 보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적 숙명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카이스트 리빌드 코리아 2017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중에 기후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그린 빅뱅이라는 걸 본격화해야 된다고 냈고요. 거기에 보면 탄소 제로,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또 자기가 만든 에너지를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저희 카이스트에서도 연구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산자부에서 낸 계획은 시의적절하고 굉장히 큰 촉매가 돼서 여기에 관련된 산업이 융성화되고 활발해질 걸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거 관련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게 되면 우리가 사업 기회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나라 또는 앞선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독일의 선 에어리어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굉장한 가치도 있고 굉장한 사회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어워드를 굉장히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독일의 전국의 가정의 옥상을 한번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태양광을 얼마나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축전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있나를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걸 이용해서 스캐너를 해서 보게 되면 지붕이 각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일조량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태양열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림에 보다시피 빨간색으로 나온 지붕들이 있죠. 이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지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독일 정부에서 도시에서 필요한 전기의 70%를 개인 가정집 또는 빌딩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의 에너지의 70%가 청정 에너지로 되고 또 더군다나 뭐겠어요? 수입량도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겠죠.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열 충전하는 설비를 지붕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개인 간 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기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놀라운 사업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P2P 거래, 다시 말하면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데 개인 간 에너지를 사고 파는 거래를 위한 거래 장터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이미 호주에서 만들어졌어요. 파워 레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전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서 이런 플랫폼도 새로운 사업 기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풍력에 대한 다양한 기술의 발전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B2B 크라우드 서비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업자 세계 1위입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각국에 운영되는 자기네 서비스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겠다. 그래가지고 텍사스에 풍력 발전
단지 아마존 윈드 팜 텍사스라는 것을 해서 작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풍력에 의한 전기를 만들어서 자기네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전부 바꾸겠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이 풍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여행하다가 이렇게 어떤 제주도를 가거나 이러면 풍력 발전기를 보셨죠?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선풍기 돌아갈 때 어떤 소리 들으세요? 어떤 분은 선풍기 소리에 민감해서 잘 때 선풍기를 못 틀어요. 그러니 이 풍력 발전기는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그래서 이 소리, 실질적으로 제주도 주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민원을 야기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 뭔가 변화가 돼야 되겠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 사업계가 되겠죠. 그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선풍기 보면 요즘은 날개도 없는데 바람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러면 풍력 발전도 돌아가지 않고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기업인 보텍스 블라드리스라는 회사는 회전 날개가 없는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기는 막대 모양처럼 이렇게 날개가 생겼거든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면 그 힘을 발전기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존의 풍력 발전 터빈보다 제조 비용이 50%나 절감이 되고요. 운영 비용은 51%. 그 다음에 다양한 교체가 많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날개가 회전하다가 망가지고 막 이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은 거의 90%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는 놀라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겠죠. 이것도 사업 기회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날개 없는 무서운 풍력 발전,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또 하나 풍력 발전에 또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바로 구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은 이런 걸 왜 할까요? 구글은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25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100%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는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13년에 구글은 풍력 터빈 회사인 마카니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바로 하늘에 연을 띄우는 거예요. 연처럼 뱅뱅뱅뱅뱅뱅 드론이 돌면서 그 드론이 에너지를 프로펠러에 도는 거에서 받아오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개인이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영상 잠깐 보실까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존 풍력 터빈보다 90% 비용이 절감되고요. 50%나 더 많은 발전량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듯 새로운 청정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이것은 신규 협정 체제에 의해서 굉장히 큰 사업계로 촉발될 거로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인공지능 편에서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알파고가, 다시 말하면 알파고의 뇌인 딥마인드가 되겠죠. 딥마인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효율화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큰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딥마인드가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학습을 하더니 40%까지 효율화시켰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래서 전력량이 1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5%의 더 많은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효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에 보시다시피 딥마인드가 시작하면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빼면 에너지가 다시 원위치되고, 이런 엄청난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소비 원천을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가장 큰 에너지 낭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빌딩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빌딩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어요? 좀 아까 보시다시피 구글의 인공지능 들어가서 에너지를 낮췄죠? 또 다양한 풍력 터빈,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낮출 수 있겠죠? 또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빌딩의 에너지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움직이는 자동차는 어떻게 절감할까요? 첫 번째는 전기 자동차를 확산하는 거겠죠? 근데 전기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확산하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이 뭐겠어요?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것을 구현한 것이 바로 미국의 피츠버그시예요. 피츠버그시는 카노기 멜론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2011년부터 5년 동안 서텍이라는 지능형 도로 교통 흐름 통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했는데요. 신호등 또는 CCTV, 다양한 교통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이런 데이터는 우리도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가지고 차가 막히기 전에 인공지능이 신호 체계를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막히는 것을 방지해 주니까 5년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자, 평균 자동차 운전 시간이 24시간 감소를 했고요. 차량 정차율과 대기 시간도 40% 이상 감소됐고, 차량의 탄소 가스 배출도 21%가 감소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죠. 데이터는 있어요. 근데 신호 체계는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의 신호 체계를 관리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의 탄소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산자부 정책에 보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책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사업 기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기회도 우리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와 같이 5가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어떤 유레카가 오세요? 3가지로 요약을 해보죠. 첫째, 2020년부터 발효되는 신기후 협정체제는 엄청난 사업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자, 두 번째, 앞으로 발생되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에 전환하려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빅뱅의 수요처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되면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과 신에너지 정책은 또 신에너지 사업계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드론, 블록체인 어떻습니까? 사례해 보듯이 혁신의 촉매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으셨죠? 좋은 사업계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